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진에요.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8.7%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른 영향을 진에어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진에어의 실적 부진 우려라던가 피크아웃 우려에 대해서 실질적인 팩트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IR에 전화를 걸었지만 다음 날에 전화를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날 전화를 걸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항공 유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인건비라던가 활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월에는 이미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인상이 되긴 했지만 최근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낙폭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견고한 모습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올해 하계 성수기에 이렇게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치가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여객 실적을 상회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공사에서요, 이 8월 11일까지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385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하계 성수기 하루 평균 21만 3,700여 명을 좀 기록을 하면서 여객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로 19.4%, 그리고 중요한 게 2019년 대비 1.3%나 상회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부진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인 3분기에 호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보기 위해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의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건비라던가 환율적인 측면입니다. 일단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거리로 좀 많이 여객들이 몰린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운임이 최근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운임 같은 경우 이제 성수기인 3분기에는 운임이 상승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항공업의 특성상 이제 항공업이 호황이면은 당연히 인건비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라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신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항공 합병 시 이제 통합 LCC에 대한 규모의 경제,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환율적인 측면은 아직은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은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공료가 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추석 기간 때 항공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거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런 유료 할증으로는요, 이 시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좀 8월에 인상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이유들 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국제유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지정학적 우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란이 피해 보복을 통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한이의 암살 대응은 특수 작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유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로 인해 유가 가격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일의 하락에 대한 이유도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슈인데, 이 유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불안이 커지면서 유가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 저희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가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소폭 만연할 수 있을지, 특히 금일 밤에 이제 미국의 7월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 오늘 밤에 미국의 10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미국의 증시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 좀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진행도 반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이 유가가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유가적인 측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금일 코스피가 이 서킷 브레이커가 이 4년 5개월 만에 발동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인 진에어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일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공포로 지수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침체 우려가 해소가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금일에 낙폭을 코스피가 만회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진에어도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미국의 이제 경기에 대한 현황도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던가, 아니면 진영에 대해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점 부근대를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를 돌파하면서 앞서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 11선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앞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 지수의 급락에 따른 진영의 급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는 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